안녕하세요. 잔소리장의 해븐입니다. 최근에 우한에서 시작된 폐렴이 유행을 해서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국내 감염 사례도 늘고 있고요. 저는 평소에도 감기 걸리는 것을 싫어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정보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방식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이러스가 나에게 오지 않게 막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침이나 땀 같은 액체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온 액체가 내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많은 곳을 만지는 손을 자주 씻어주고 마스크로 입과 코에서 한번 걸러주는 것이죠. 특히나 지금처럼 위험한 바이러스가 유행한다면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 선생님께서는 팔꿈치나 손수건에 기침을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재채기를 휴지나 자기 옷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장소는 되도록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든 없든 잠복기에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갔는데 기침이 나온다면 가장 좋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방식이지만 순간적으로 기침이 나와서 미처 반응하지 못할 때는 바닥이나 사람이 없는 쪽으로 얼굴을 돌리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은 막는 방법이 아니라 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처벌하는 법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대중의 생각과 다르고 대중의 생각도 정치인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의 영향을 확인하고 싶다면 기침하실 때 입 앞에 티슈를 대고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혼자 있을 때 입에 딱 붙여서 하면 잘 안 보이니까 휴지를 약간 떨어뜨려서 재채기를 해보세요. 침이 얼마나 나오고 얼마나 많이 퍼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공기의 속력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침방울이 마치 분무기처럼 주변으로 퍼집니다. 퍼지는 것뿐만 아니라 빠른 속력으로 수미터를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개를 돌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내 옆에서 내 쪽으로 재채기를 했다, 미세한 침방울이 내 입과 코로 들어옵니다. 그 사람에게 바이러스가 있었다면 높은 확률로 나도 감염이 되는 겁니다. 걸어가는데 누가 앞에서 재채기를 했다고 하면 뒷사람은 재채기한 공기를 지나가잖아요. 재채기한 침방울이 가라앉거나 날아가기 전에 혹은 거기에 살고 있는 바이러스가 죽기 전에 그곳을 지나간다면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바이러스가 떠다니는지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잠시 숨을 참아서 들이마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앞사람이 재채기하는 것을 계속 감시한다고 해도 어쩌다가 한번 놓쳤는데 그 사람이 감염된 상태라면 나도 감염되는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는 점막을 통해서도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추천 영상에 외국인은 수경을 사용했는데 물론 쓸 수 있으면 좋지만 저는 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외출할 때 실눈을 뜨고 다닐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미세먼지가 심한 곳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공기와 접촉하는 눈의 표면을 줄여서 공기에 떠다니는 부유물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지는 못해도 조금이나마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같은 원리로 안경을 쓰는 것도 침방울을 막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됩니다. 재채기를 해서 침방울이 퍼진 곳을 지나갈 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호흡기로 들어오는 바이러스는 막았지만 작은 침방울이 눈에 직접 들어가거나 눈 주변에 앉았는데 눈을 비비면서 들어가게 되면 눈 안쪽의 점막에 퍼지면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법적인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아시겠죠? 법적인 기준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을 텐데 없으면 습관조차 생기지 않는 겁니다. 손 씻기는 많이 알려졌으니까 미온수로 비누나 세정제를 이용해서 꼼꼼하게 씻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항상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화장실이 없을 수도 있고 있어도 한겨울에 찬물로 손을 30초 이상 씻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는 손 소독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점성 있는 액체를 손 씻는 방식과 동일하게 잘 비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손 씻는 방법을 보시면 비누칠을 굉장히 꼼꼼하게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손 소독제도 마찬가지로 손의 곳곳에 꼼꼼하게 묻혀서 잘 비벼줘야 합니다. 그런데 한두 번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여러 번 사용하고 나면 손에 끈적함이 남습니다. 알코올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증발하면서 손에 있는 수분까지 같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건조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소독제에는 보습제가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끔 사용할 때는 괜찮지만 수시로 사용하게 되면 보습제가 손에 지나치게 많이 남습니다. 가끔 물로 손을 씻어주는 방법도 좋습니다. 제 경우에는 손소독제에 소독용 알코올을 3분의 1 정도 섞습니다. 그러면 여러 번 사용했을 때 끈적임이 적어집니다. 이 소독용 알코올은 주변의 약국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사용해보시면서 습관에 맞춰 비율을 조절하여 사용하세요.
바이러스처럼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알코올 역시 사람에게 자극적일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되도록 하차하고 나서 사용하시고, 열차 안에서 사용하시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반복해서 사용하지는 마세요. 예전에 바이러스성 질병이 유행했을 때 손소독제가 떨어져서 사고 싶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임시로 이 소독용 알코올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소독 효과는 비슷하지만 소독용 알코올에는 보습 성분이 없기 때문에 손이 조금 건조할 수 있습니다. 상태를 보고 보습제를 섞거나 핸드크림을 추가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소독용 알코올은 사람이 사용하도록 pH를 맞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서 피부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독용 알코올은 증발이 빠르기 때문에 환기가 필요하고 불이 잘 붙기 때문에 불씨가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또 소독용 알코올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입에 들어가면 쓴맛이 납니다. 그래서 식재료를 다루거나 음식을 하시는 분들은 사용하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여담으로 공중화장실을 가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는지도 확인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손에 침을 묻히고 나서 지갑에다 돈을 꺼내주는데 그때마다 저는 손은 씻고 저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가끔이라도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손을 짚는 여러 곳에 자신의 액체를 남깁니다. 외출을 하고 돌아오고 나서는 누구나 내 몸 곳곳에 타인의 액체가 묻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머리 감는 것을 포함해서 샤워를 하시는 게 좋은데 중요한 점은 집에서 입는 옷을 입기 전에 바이러스를 한 번씩 제거하는 것입니다. 집에 오고 나서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서 나중에 샤워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내 몸에 있던 타인의 액체가 입은 옷에 묻습니다. 물론 샤워 후에 새 옷을 입으면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 옷을 다시 입으면 바이러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외출 후에 씻지 않고 집에서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묻혀온 바이러스를 이곳저곳에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외출을 하고 나서는 샤워를 하시는 것을 바쁘시다면 최소한 세수와 손발을 씻고 양치질은 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사실 외출할 때 내 몸이나 옷에만 타인의 액체가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세탁하기 힘든 가방이나 겉옷, 목도리, 장갑 등은 소독용 알코올을 분무기에 담아서 뿌려주세요. 손 소독제를 사용할 때도 손을 꼼꼼하게 문질러야 하니까 이렇게 뿌리기만 해서 바이러스가 죽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이지는 못해도 약하게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물론 옷을 소독하는 기기가 있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외출할 시간이 짧아서 다음에 또 입으려는 옷이 있다면 뿌려주시고 빨래할 옷에는 굳이 안 뿌리셔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알코올을 뿌리실 때는 옷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 뿌리세요. 스마트폰도 바이러스가 머물기에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에 가끔씩 휴지에 소독용 알코올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좋습니다. 이 정도만 하셔도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이 엄청나게 낮아질 겁니다. 참고로 사용한 마스크에는 다른 사람의 침방울이 묻어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날숨에는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세균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놓으시면 밀폐된 공간에서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새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소독용 에탄올을 뿌리고 말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보관하더라도 말린 다음에 넣으시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정전기에 의한 미세먼지를 거르는 효과는 제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퍼지지 않는 것이지만 환경오염이나 인구 증가, 세계화 그리고 온난화로 미뤄봤을 때 앞으로도 비슷한 질병이 자주 발생할 겁니다. 국가적인 정책이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참여니까요. 자신에게 의심 증상이 생긴다면 1339나 보건소로 전화하셔서 안내를 받으세요. 주변 사람들도 이 번호를 알고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내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모두가 안전을 지키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